와 멋있다. 형 말고 차요 차. 자 여러분, 제 컴퓨터 바탕화면이 뭔지 아십니까? 911이에요. 바로 제 드림카란 얘기죠. 드림카. 991을 처음 탄 그 순간부터 그 흔히 포르쉐 바이러스라고 하죠. 바이러스에 중독이 돼서 바탕화면을 못 바꾸겠더라고요. 이 991을 저희가 오늘 타게 됐는데 어찌 흥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 말을 잊지 못하겠어요. 너무 예뻐. 그럼 이 최신형 992 911이 어디가 그렇게 911스러운지, 또 어떤 부분이 최신형스럽게 바뀌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네, 이 911의 개성이 가장 크게 묻어있는 게 바로 이 헤드램프죠. 흔히들 뭐 개구리 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동그란 요 타원형 헤드램프야말로 991을 991답게 만들어주는 가장 큰 요소라고 볼 수 있죠. 예전에 그 코드네임 996 시절에 잠깐 요거를 안으로 좀 파고 들어가게 바꿨었는데 욕을 엄청 먹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최신형 992, 991의 헤드램프를 보시면 저희가 가지고 온 시승차는 현재 팔리고 있는 991 중에서 가장 비싼 옵션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포르쉐 LED 매트릭스 시스템이라고 써 있고요. 또 위쪽에도 엑스사이트라고 되게 멋있게 레터링을 박아 놓았고요. 엑스사이트라는 이름답게 앞에서 빛을 딱 켜졌을 때 X 모양으로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네 개의 점. 이 네 개의 점이 요즘 포르쉐에서 미는 그 라이팅 디자인 아이덴티티잖아요.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고 디테일이 엄청 뛰어나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게 많은 기능이 들어가 있을 것처럼 생겼어요. 실제로도 그렇죠. 매트릭스 시스템이라고 써 있는 것처럼 밤에 달리실 때 앞서가고 있는 차 혹은 마주 오는 차 딱 그 자리만 빼고 상향등을 유지시켜주는 LED 매트릭스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어제 제가 밤에 주행을 해보니까 이 빛이 시동만 걸어도 앞에 이렇게 빛이 쫙 커튼처럼 펼쳐지거든요. 내가 정말 비싼 차를 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물씬 주죠. 근데 이게 공짜냐? 당연히 아니죠. 가격이 410만 원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거 콩 마시면 더워. 여러분 이거 저 포르쉐 T예요. 갖고 싶죠? 민망해라. 본인 라인을 또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지금 얘는 992, 바로 이전 세대 모델이 991이었죠. 991의 같은 부위 선을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헤드램프 높이보다 이 파팅 라인이 더 위에 있었어요. 더 위로 동그랗게 쭉 돌아 나갔었는데 최신형 992로 오면서 요걸 더 아래로 쭉 뺐죠. 여기 모서리를 훨씬 날카롭게 뺐어요. 왜 그랬을까요? 최신형으로 오면서 그 오리지널 911 있죠. 1963년도에 나왔던 옛날 911의 흔적을 다시 재해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의 911의 보닛이 아니고 프렁크, 여기 트렁크잖아요. 요 라인이 앞으로 이렇게 뚝 떨어졌었거든요. 그 당시의 맛을 21세기에 되살려내기 위해서 여기를 좀 더 날카롭게, 더 길게 빼놓은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사실 이런 포르쉐 같이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강한 차들은 신형 모델을 개발하면서 디자이너들이 정말 힘들어요. 뭘 바꾸면 왜 바꿨냐고 요거도 먹지, 너무 안 바꾸면 한 일이 뭐냐고 요거도 먹지,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머리를 쥐어 짜서 그 과거로부터 가져온 아이덴티티를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범퍼를 보시면 여기 좌우 끝에 셔터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날개 3장짜리 셔터가 달려 있는데 이게 열렸다 닫혔다 해요. 시속 70km를 기준으로 70km 이상이 되면 이게 닫힙니다. 고속이 되면 그 공기 저항이 거의 제곱으로 비례해서 커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속 70이 넘으면 얘를 닫아서 공기 저항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고속이 되면 어차피 바람이 충분히 맞바람이 치기 때문에 이걸 닫아도 냉각으로 쓸 수 있는 공기는 받아들일 수 있어서 닫아버리는 거고요. 포르쉐 터보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 여기 플라스틱 파츠 있죠. 이것도 속도에 따라서 더 날카롭게 이렇게 쭉 접혀 있다가 앞으로 나오기도 하고 접혀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파츠까지도 추가됩니다. 또 범퍼 중앙을 보시면 ACC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위한 레이더 센서, 그리고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돈이에요. 자, 이번엔 옆모습을 볼 텐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911이 얼마나 작은 차인지를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예전엔 잘 몰랐었는데 얘가 바로 이전 세대보다 지금 20mm 길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길이가 4520mm예요. 아반떼가 4650mm거든요. 얼마나 아담한 체구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겠죠? 거기에다가 휠베이스는 더해요. 얘가 앞바퀴 중심에서 뒷바퀴 중심 사이 거리가 2450mm거든요. 경차 모닝이 2400mm입니다. 얘가 경차 모닝보다 불과 5cm 길 뿐이에요. 얼마나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 체감이 되시죠? 프론트 팬더랑 앞 범퍼가 만나는 자리에 딱 자리한 요 방향지시등, 요거는 996, 997, 991, 992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는 특징 중에 하나고요. 앞 타이어는 지금 245에 35 시리즈 20인치 휠을 끼고 있고요. 앞 브레이크는 지금 6P짜리를 쓰고 있네요. 자, 요 부분에서 포르쉐가 지켜가고 있는 디자인 공식이라면 공식? 뭐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앞바퀴 중심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만나는 프론트 팬더의 높이 있잖아요.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이 보닛이 올라가고 팬더는 튀어나와 있고 이게 정확하게 맞답니다. 포르쉐에 따르면 이 보닛의 가운데 높이가 절대 팬더보다 올라오지 않게 만든다고 해요. 제가 보면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거든요. 보통 대부분의 차는 팬더의 높이보다 보닛이 더 위로 올라와 있기 마련인데 포르쉐는 거의 지금 정확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드미러도 되게 멋있게 생겼죠. 보통 사이드미러는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해당 브랜드의 여러 라인업에 공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땀나. 공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911 전용으로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생김새를 보시면 이렇게 A필러 모서리에 달려있지 않고 차체에 달려있는 플래그 타입을 쓰고 있고요. 사이드미러를 얇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검정색에다가 차체 컬러 사이드미러가 딱 달려있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운전을 하다 보면 이 면적이 그렇게 넓진 않더라고요. 시야는 크게 좋은지 모르겠는데 일단 밖에서 봤을 때 외형적으로는 정말 멋있게 생겼습니다. 여기 아래에는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도 달려 있고요. 뒤로 가보시면 이렇게 생겨 있는 디에로라고 하죠. 데일라이트 오프닝. 이 디에로를 감싸고 있는 크롬 몰딩, 요것도 옵션이거든요. 70만 원입니다. 또 이번에 991에서 992로 넘어오면서 도어 핸들도 바뀌었어요. 원래는 차체에 그냥 달려있는 일반적인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팝업식으로 변경이 됐죠.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안으로 들어가고요. 제가 리모컨을 누르면 그때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납이 돼 있어도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충분히 여실 수 있고요. 되게 쓰기에도 편하고 보기에도 멋진 그런 디자인을 만들어냈습니다. 포르쉐 911 당연히 프레임리스 도어죠. 근데 저희가 조금 재밌는 걸 하나 찾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창문을 다 열어놓은 상태고요. 여기에서 문을 열면 이만큼 올라와요. 그리고 다시 닫으면 그때서야 다시 내려갑니다. 이게 왜 그런지 하고 저희가 알아보니까 여기 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운전자가 어디 갈까봐 지금 다 열려 있습니다 라는 걸 운전자한테 알려주기 위함이래요. 근데요, 여기 아래쪽 있잖아요. 손을 집어넣는 아래쪽, 여기에는 그 생활보호 PPL을 꼭 시공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손을 이렇게 잡는 것도 아니고 꼭 아래로 집어넣어서 끄집어 당겨야 하다 보니까 손톱으로 여기를 항상 긁어요. 지금 얘도 시승차가 힐기스가 여기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PPL 시공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PPL 시공이 이 순정 상태에서 기본으로 되어져 나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바로 여기죠. 이 911 팬더가 워낙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PPL이 발라져서 나와요. 이전 세대 모델들도 그랬죠. 뭐 좋아요. 좋은데 지금 얘는 차체가 어두운 컬러여서 큰 상관이 없습니다만 뭐 밝은 실버나 흰색이나 이런 차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딴 데는 하얀데 여기만 좀 누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것만 싹 떼내고 다시 시공을 하셔야 되겠죠. 지금 신형 911의 외부 패널은 거의 대부분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석을 붙여도 붙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전부 알루미늄이고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디자이너들이 차를 처음에 스케치를 막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911처럼
차체가 전부 곡선으로 되어 있으면 스케치로서 이 차가 어떻게 생겼는지 표현하기가 참 까다로워요. 다른 차들은 면과 면이 만나서 딱 집어넣은 선도 있죠, 캐릭터 라인도 있죠, 뭔가 개성도 그려낼 수 있고, 이 차의 면이 어떻게 꺾이는지를 조금 설명하기 쉽거든요. 근데 이 911처럼 전부 곡선으로만 되어 있으면 뭔가를 표현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이렇게 오묘하게 꺾여지는 이런 형상들을 종이 위에다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디자이너가 거의 뭐 실루엣으로 이 차를 그려냈다고 칩시다. 그걸 3D, 컴퓨터상에서 3D 모델링으로 옮기다 보면 곡면이 정말 오묘한 거여서 조금만 계산을 잘못해도 빛이 이상하게 맺혀요. 이게 그냥 눈으로 봤을 때 멋있는 것뿐만 아니고 빛을 쭉 움직여가면서 여기 차체 표면에 어떻게 맺히는지까지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 곡선이다 보니까 이걸 조금만 잘못하면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그 빛의 흐름 있죠, 차체에 맺혀 있는 빛의 흐름, 이런 게 이상하게 꺾입니다. 지금 얘처럼 다 곡선으로만 되어 있는 차들은 만들기 힘들다고 해요. 정말 디자이너들 머리 싸매는 디자인이 911이라고 합니다. 자, 뒷바퀴를 보시면 앞쪽은 아까 휠이 20인치였잖아요. 뒷바퀴는 21인치 휠을 끼고 있습니다. BMW 5 시리즈 그림을 집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컴퓨터로. 근데 뒷바퀴가 유독 작아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통은 앞쪽이 엔진룸이니까 덩어리가 작죠. 근데 뒤로 올수록 캐빈도 뒤까지 쭉 밀려나 있고, 트렁크도 앞쪽 보닛보다는 훨씬 높고, 그렇다 보니까 뒷바퀴 위로 쌓여져 있는 덩어리의 부피가 훨씬 큽니다. 상대적으로 같은 사이즈를 끼웠을 때 뒷바퀴가 작아 보이는 경우가 많죠. 이 911은 앞과 뒤의 덩어리 사이즈가 다른 차들보다 덜 남에도 불구하고 뒤에다가 21인치, 앞보다 1인치 더 큰 휠을 끼워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디자인적인 밸런스가 훨씬 더 뛰어나죠. 이른바 자세라고 부르죠. 저 차 자세 나온다 할 때 자세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게 휠의 크기거든요. 이만큼 큰 휠을 작은 차에다가 신겨 놓으니까 자세가 쩔어요. 안쪽으로 오시면 브레이크가 있죠. 앞쪽은 6P였고 뒤쪽은 4P 브레이크가 신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캘리퍼보다 디스크의 사이즈예요. 보통은 앞쪽 디스크의 사이즈가 뒤쪽보다 훨씬 크죠. 그리고 경차의 경우에는 앞쪽이 디스크고 뒤쪽이 드럼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911은 엔진이 뒤에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차들보다 뒤쪽이 훨씬 무거워서 그런지 뒤쪽 디스크의 사이즈가 앞쪽이랑 거의 차이가 없을 만큼 커요. 지금 얘가 350mm래요. 기존 991이 330이었는데 20mm를 키워서 350mm짜리 디스크를 끼웠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디스크 사이즈라면 보통 일반적인 승용차 앞브레이크 사이즈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정말 시각적으로도 엄청나죠. 자, 드디어 엉덩이에요. 이 볼륨감 보세요. 너무 섹시해. 이 궁뎅이 봐요, 궁뎅이. 여러분, 제가 좀 변태 같다고 욕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섹시한 건 섹시한 거니까요. 아, 너무 예뻐. 이 궁뎅이 팬더 튀어나온 거 보세요. 요게 운전하다 보면 사이드미러에 엉덩이가 이만큼 튀어나와 있는 게 거울에 딱 보이거든요. 아, 그걸 볼 때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이 팬더야말로 포르쉐 디자인의 백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시각적으로 딱 보면 되게 넓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치수로 보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얘가 지금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1850mm거든요. 소나타가 1860mm예요. 우리가 소나타를 보고 넓은 차라고 한 번도 생각 안 했는데 얘가 오히려 소나타보다 1cm가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치수적으로는 그렇게 넓은 차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넓어 보이느냐. 좁은 차체에다가 팬더가 튀어나와 있는 것도 있죠. 아마 그게 제일 클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사람이 들어앉아 있는 캐빈 있죠. 이 승차 공간. 승차 공간이 앞에서부터 뒤로 오면서 쫙 좁아집니다. 좁아지는 데다가 튀어나와 있으니까 서로 상극을 이루면서 부풀어진 팬더, 빵빵한 엉덩이가 극대화돼 보이는 거죠. 이 뒤에 따라가다 보면 정말 너무 멋있어요. 네, 이만 감동하고 흡기구 쪽을 봅시다. 여기 지붕을 따라서 쭉 내려오는 공기가 여기로 쏙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여기 공기 들어가는 부분에 이 핀들이 쭉 달려 있는데 지금 얘 992 바로 전 991까지만 해도 이 핀들이 가로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신형이 되면서 전부 세로로 바뀌었죠. 이 핀의 색깔이 지금 보시면 검정색 하이글로시로 다 마감이 되어 있는데 요게 카레라 S는 검정색이고요. 4S는 실버로 들어갑니다. 크롬으로.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중요한 게 하나 남았죠. 요 개수를 하나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그리고 여기 보조제동 등이 2개예요.
그러면 911이죠. 두 개 들어오는 요 11, 요 줄 있죠? 요거는 뒤에 딱 보면 음악 재생할 때 일시정지 아이콘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좋아.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쭉 돌아서 이만큼까지, 이만큼이 지금 리어 스포일러예요. 이 992 최신형 모델이 되면서 리어 스포일러가 차체 패널에 되게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싹 녹아들었죠. 별도로 날개를 딱 달아놓은 게 아니고 그냥 마치 하나의 차체 패널인 것처럼 숨어 있다가 튀어나옵니다. 이게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시속 90km를 돌파하면 얘가 에코 모드로 요만큼 펴집니다. 그러면 시속 90 이상으로 달릴 때는 에코 모드, 말 그대로 공기 저항을 최소화시켜주는 상태로 올라와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쭉 가속을 해요. 그러다가 170이 넘잖아요. 더 튀어나옵니다. 그때는 퍼포먼스 포지션으로 바뀌어요. 말 그대로 이쪽 엉덩이를 노면에 꽉 눌러 붙여주기 위한 날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속도에 상관없이 그 운전대 한 3시, 4시 방향 쪽에 그 주행 모드를 바꾸는 다이얼이 있어요. 요걸 스포츠 혹은 스포츠 플러스 혹은 웬 모드, 요 세 가지 모드로 변경을 하시면 항상 퍼포먼스 포지션으로 쫙 튀어 올라 나옵니다. 웬 모드에서는 뒤쪽 그립이 되게 약하다는 말이기 때문에 퍼포먼스 포지션으로 변경이 돼서 뒷바퀴 그립을 살려주는 거죠. 끝이 아니에요. 그 정도였으면 제가 말씀도 안 드렸죠. 시속 170 이상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얘가 가장 많이 튀어나와 가지고 에어브레이크 역할도 해줍니다. 또 시속 60km 이상에서도 터보를 통과한 공기의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미리 펴지기도 하고요. 또 시속 90km 이상에서 제가 선루프를 열잖아요. 그러면 이쪽 지붕을 타고 오는 공기가 흐트러질 거 아니에요. 그 흐트러진 공기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도 펴집니다. 작동 사항이 되게 복잡하고 많죠. 상당히 치밀하게 계산을 했다는 뜻이고요. 또 리어램프 992 디자인의 신의 한 수라고 볼 수 있죠. 이 밤에 뒤에서 따라가다 보면 여기서부터 저쪽 반대편까지 정말 어디 하나 꺾임없이 쫙 불 하나 들어오잖아요. 마치 스타워즈 제다이가 들고 있는 광선검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좌우를 빨간색 선으로 쭉 있는 리어램프 많이 있죠. 아우디도 그렇고요. K7, K5도 중간에 점점점 끊기긴 하지만 어쨌든 비슷하고요. 이런 디자인 많이 쓰고 있는데 이 911이 일찌감치 도입했던 길게 쓴 그런 리어램프 중에 하나죠. 이 911 디자인이 꾸밈을 넣다기보다 그 기능에 충실한 그런 형태를 하고 있잖아요. 얘도 어딘가에 꺾었으면 별로 멋이 없었을 텐데 정말 단순하게 쫙 심플하게 그어놔서 더 멋있는 것 같고요. 요즘 차들이 리어램프 되게 입체적으로 만들잖아요. 992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리어램프를 넣고 안쪽으로는 제동등이 있고 또 그걸 감싸고 있는 니은자 방향지시등이 있고요. 튀어나왔고 들어가 있고 튀어나와 있고 이런 건 또 차체에 쓱 스며들어져 있고 여기 또 간격이 있고 들어가 있고 PORSCH 포르쉐 레터링도 글자 알파벳 하나하나가 입체적으로 뿅뿅뿅 튀어나와 있고요. 또 아래쪽에도 할 얘기들이 숨어 있죠. 지금 얘는 양쪽에 하나씩 되게 큰 배기구가 떵떵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스포츠 이그조스트 시스템의 가격은 370만 원이에요. 이 옵션을 넣지 않으면 양쪽에 2개씩 이거보다 좀 작은 원들이 박혀 나오거든요. 얘는 크게 2개가 박혀 나오고요. 밖으로는 하나 같지만 안으로 들여다보시면 실제 배기구가 2개예요.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그리고 그 배기구 안쪽으로는 그 가변 배기를 위한 플랩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요즘 차들은요, 가만히 사진을 보시다 보면 사실 자동차 뒤쪽에도 되게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리어램프 있죠, 방향지시등 있죠, 뭐 번호판 있죠, 배기구 있죠, 반사경 있죠. 거기에다가 포르쉐는 이 엔진의 열을 빼주기 위한 이 배출구도 또 뚫려 있는데 이런 뒤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을 점점점 묶고 있어요. 얘도 보시면 바로 전 세대는 이런 요소들이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었거든요. 이 992 최신 모델이 되면서 지금 플라스틱 파츠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하나의 그래픽으로 연결되잖아요. 반사경, 열기 배출구, 배기구, 번호판 이렇게 많은 요소들을 하나로 퉁쳐버린 겁니다. 그러면 뒤에서 봤을 때 아래쪽 덩어리 하나, 여기 그래픽 덩어리 하나, 위창문 그래픽 하나 되게 정리돼 보이거든요. 이런 차이들이 비단 992뿐만 아니고 다른 모델들도 보시면 공통적으로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확실히 신형이 멋있긴 해요. 네, 저는요 이 911의 디자인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다른 차들은
자, 네모난 박스를 놓고 거기에다 바퀴 붙인 다음에 그 안쪽으로 의자도 넣고 엔진도 넣고 뭐 오디오도 넣고, 그리고 나서 필요 없는 부분을 조금 더 멋있게 딱딱딱 깎아낸, 그게 보통의 차라면, 반대로 911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차가 달리고 돌고 서는데 필요한 요소들만 딱 연결시킨 다음에 주변으로 차체를 덮어요. 그리고 나서 진공 포장할 때 쓰는 기계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딱 물려서 바람을 쫙 뺀 듯한, 우리가 자동차 하면 떠올리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들 있잖아요. 그것만 딱 남겨놓고 나머지 필요 없는 부분은 쫙 빼버린 아주 순수한 그런 느낌이 나요. 네, 이번에는 운전석입니다. 운전석이요, 이 겉면은 정말 풍만한 곡선을 자랑했었잖아요. 실내는 정반대예요. 실내는 그 기계실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한 기계 장치를 조종하는 그런 공간 같은 분위기를 물씬 풍기죠. 아까 제가 그 보닛 끝에 그 프렁크 있잖아요. 앞쪽 수납 공간, 그거 여는 파팅 라인이 오리지널 911의 흔적을 따와서 앞쪽으로 쭉 뻗어나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운전석도요, 이번에 991로 바뀌면서 좀 더 클래식한 맛을 내기 위해 과거의 흔적을 되살려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대시보드 베이어를 보시면 직각으로 떨어지는 거는 그동안 911이 쭉 세대를 거듭해오면서 유지해왔던 거예요. 근데 센터 터널 있잖아요, 대시보드, 여기가 과거의 모델들은 여기가 이렇게 파져 있어서 이 덩어리를 자랑을 했었는데, 요번에는 이 선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쫙 뻗어나가면서 수평보다는 수직을 더 강조한, 근데 반대네요. 수평 레이아웃을 적용함으로써 조금 더 시각적으로 넓어 보이는 효과를 거두었고요. 또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요소가 바로 이 계기반이죠. 이 911은요, 초창기부터, 오리지널 911부터 이 동그라미 5개를 쭈르륵 배치한 요 배치 그대로 계승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 시대잖아요. 21세기. 가운데만 속도계 그리고 RPM 게이지, 이 두 개가 합쳐진 아날로그 계기반을 가운데 떡하니 박아놓고요, 양쪽으로는 디지털로 원을 2개씩 총 5개를 쭈르르륵 나란히 배치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가운데 아날로그 계기반을 고수하는 점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 계기반 말씀을 조금 더 드리자면, 지금 왼쪽에는 시간이랑 외부 온도가 나오고, 여기에는 속도계, 여기에는 RPM 게이지랑 디지털 속도계, 그리고 여기에는 뭐 트림미터, 맨 오른쪽에는 연료 잔량하고 뭐 냉각수 온도 정보들이 쭈르륵 펼쳐지는데, 운전석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이 동그라미랑 이 동그라미랑 정보를 바꾸실 수도 있어요. 이거 딸깍딸깍 하면 동그라미 빨간색이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빨간색을 이쪽으로 옮기신 다음에 다이얼을 돌리시면 지금 가운데 띄울 수 있는 정보를 바꾸실 수도 있고요. 또 빨간색을 한 번 더 눌러서 이쪽에 뜨는 정보도 다이얼로 노로로롱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센터 디스플레이는 10.9인치예요 지금 폭스바겐 그룹에서 쓰고 있는 뭐 벤틀리, 람보르기니, 포르쉐 뭐 다양한 브랜드에서 이 계기반, 이 인터페이스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메뉴 구성이나 색감 이런 거는 상당히 비슷해요. 터치를 해보면 엄청나게 빠르고요, 해상도도 매우 뛰어납니다. 이런 것도 참 독일차 같아요. 뭔가 이뻐 보이려고 한다기보다 어떻게 하면 정보를 잘 제공할까,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디자인한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순정 내비도 옛날보다는 꽤 좋아졌더라고요. 옛날에는 심지어 포르쉐가 한글도 지원하지 않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포르쉐를 엄청 팔면서도 한글 지원을 안 해주는 배짱 장사를 했었던 적이 있었죠. 이제는 전부 한글 메뉴를 지원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 10.9인치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저는 디스플레이 패널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전 중에 뭔가 버튼을 조작하려고 하면 이 조준한 제 손가락이 틀어져 버립니다. 그럼 한 번 더 시선을 내려서 올바른 위치로 가지고 가가지고 클릭을 띡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 아래쪽에 손을 어찌됐건 딱 올려놓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손을 여기다 딱 걸쳐두고 손가락으로 누르시면 차가 한번 덜컹 하더라도 누르려고 했던 버튼을 원래대로 누를 수가 있죠. 포르쉐도요, 누가 그 폭스바겐 그룹의 일원이 아니라고 할까봐 그랬는지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또 여기도 그렇고 곳곳에 그 하이글로시 마감재를 많이 썼죠. 보기에는 되게 멋있었거든요. 되게 첨단 느낌 나고 가전제품 나고 IT 시대에 잘 어울리고 깔끔하고 고급스럽고 좋아요. 근데 지문이나 먼지가 상당히 도드라진다는 점은 단점이죠. 저도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두 마디도 하세요. 옆에 앉아있을 때 햇빛 비치면은 네. 여기 눈뽕 장난 아니에요. 여기에 반사돼서? 네. 뭐 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앞유리에 반사되는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자동차들이 이 대시보드 상단 부분 여기는 최대한 단순하게 디자인을 합니다. 컬러도 거의 검정색만 쓰고요. 뭐 간혹 밝은 색깔 가죽을 쓰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하여튼 디자인을 최대한 단순하게 마무리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포르쉐는 시동 다이얼, 보통 다른 차들은 여기나 이런 데 있잖아요. 이 왼쪽에 있다는 점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이유도 다 알고 계시죠. 옛날 레이스부터 이어져 내온 그런 이유가 있다는 점 다 알고 계실 텐데 992는요, 예전에는 이 열쇠를 여기다 이렇게 꽂아가지고 돌릴 수 있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키는 그냥 주머니에 넣어 두시고 다이얼만 돌리시면 됩니다. 돌리는 다이얼 위쪽으로 헤드램프 조절하는 버튼이 있고요. 운전대를 보시면 제가 아우디를 탈 때마다 이 운전대 쿠션이 상당히 없다고, 상당히 단단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포르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눌러보면 딱딱해요. 운전대가, 이 가죽 자체는 상당히 고급스럽거든요. 손에도 착 감겨요. 근데 쿠션이 없다는 점, 요거는 뭐 틀렸다는 게 아니고 다르다는 겁니다. 스티어링의 휠의 지름도 아주 적당한 크기를 자랑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이 스티어링 휠 스포크 이 뭉치에다가 이 버튼이 눌리는 요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중간이 요만큼이 뚫려 있거든요. 되게 뭔가 훨씬 더 기계 같은 느낌이 나지 않아요? 그냥 밋밋한 면에다가 버튼들 띡띡띡 달아놨으면 심심했을 텐데 요 중간에 홈을 쭉 파놔서 훨씬 더 멋져요. 운전대 뒤에는 시프트 패들도 있고요. 조작감 되게 묵직해요. 떨컥떨컥. 묵직하다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금 이 911 실내에 달려있는 모든 다이얼과 모든 버튼은 대부분 묵직합니다. 심지어 이 글러브 박스가 열렸다가 닫힐 때도 되게 고급스럽게 딸깍하고 닫히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런데도 딸깍. 이런 데는 되게 묵직하게 딸깍하는 느낌은 아니고 뭔가 그 절도감 있는데 촉촉한 느낌, 그런 느낌이 나고요. 이런 느낌이랑 또 여기 버튼이랑은 느낌이 되게 비슷해요. 이런 버튼들 느낌이 다 일관되다는 점도 프리미엄 브랜드, 고급 브랜드로서 갖춰야 될 덕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얘는 스포츠배기, 얘는 비상등, 얘는 전자장비 껐다 켰다 하는 거, PDCC, 포르쉐 다이내믹 체시 컨트롤, 그 다음에 얘는 바로하기 버튼, 그 다음에 공조장치, 송풍구가 있는데, 송풍구가 제가 얼마 전에 투아렉 탈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투아렉도 송풍구가 여기 아래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바람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송풍구가 여기도 있고 저 위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에서 나오는 바람이 위에서 하나 아래에서 하나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여기는 지금 얘는 옵션으로 썬루프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차양막과 썬루프를 조절하는 버튼들이 여기 이렇게 모여 있고요. 컵홀더는요, 여기 이렇게 당기신 다음에 뽑으면 이렇게 뽑힙니다. 예전에는 컵홀더가 여기 2개 달려 있었거든요. 요게 위치도 그렇게 좋진 않지만 특히나 문제가 뭐였냐면, 동승자가 내리다가 무릎으로 여기 컵홀더를 탁 치면 이게 잘 부러졌었어요. 근데 지금은 운전자용 컵홀더는 여기 센터 터널 자리로 옮겼고요. 동승자용 컵홀더는 이 자리에 이렇게 위치를 했죠. 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있고 센터 콘솔이 있는데, 센터 콘솔은 예상하셨다시피 공간이 뭘 놓기가 애매한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런 거 좁다고 911은 욕해서는 안 돼요. 911을 타면서 수납 공간이 없다고 욕하면 마치 그건 트럭이 빠르지 않다고 욕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런데 그물망도 옛날 포르쉐부터 있었던 그런 구석이고요. 운전자가 좀 스포티하게 운전을 할 때 동승자 무릎 아프지 말라고 쿠션도 달아 놓았죠. 그리고요, 저기 안쪽에 12V 파워 아울렛도 숨겨 놓았습니다. 만약에 저 파워 아울렛을 여기 어딘가에다 달았으면 이런 멋진 디자인에 해를 끼쳤을 거예요. 근데 달긴 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다 숨겨놨어요. 휴대전화를 딱 놓으려고 그러는데 뭐 전화를 놓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수납 공간이 있긴 있거든요.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있긴 있어요. 근데 그 폭이 한 요 정도? 휴대전화랑 지갑이랑 딱 놓으면 거의 꽉 차는 수준이 한 요 정도 되겠네요. 되게 얕고 좁은 포켓이 달려 있습니다. 또 이 차에 달려있는 옵션은요, 지금 보고 계시는 가죽과 컬러 조합, 잠깐만요, 제가 가격표를 한 번만 볼게요. 가격이 얼마였더라? 투톤 가죽에 블랙 앤 모하비 베이지, 이게 옵션 이름이거든요. 요걸 하시면 65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승차에 달려있는 옵션을 쭉 읊어 드릴게요. 이 브라운색 안전벨트, 이게 원래는 검정색인데 이렇게 색깔을 바꾸시면 70만원이고요 머리 받침에 포르쉐 방패 모양이 새겨져 있잖아요. 요건 40만원입니다 보스 서라운드 시스템 200만원이고요
여기 운전대에 여기 6시 방향 스포크 있잖아요. 여기 가운데로 손가락을 집어 넣으시면 버튼이 하나 있어요. 요걸 누르시면 스티어링 휠 열선 켜짐이라고 뜨죠. 이 열선 스티어링 히티드 GT 스포츠 스티어링 휠 인 레더 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게 40만원입니다. 아까 여기 통풍 시트 있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나요? 시트 벤틸레이션 150만원입니다. 18웨이 위드 메모리 패키지라고 해서 470만원입니다. 포르쉐가 이렇게 옵션 값을 책정했을 때 안 팔리면 달겠어요?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줄 서서 사니까 당연히 넣는 거예요. 이런 비싼 옵션 가격들을 정당화시켜주는 게 바로 디자인과 전통과 운동 능력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포르쉐가 그 차 한 대 팔아서 남는 대당 이윤이 세계에서 가장 높았었거든요. 포르쉐가 그 정도로 장사를 잘하는 브랜드입니다. 부럽죠? 얄밉다. 네, 얄밉지만 사고 싶은 뭐 그런 브랜드가 아닐까요? 자, 이번에는 2열 시트를 봅시다. 2열이 있긴 있거든요. 한번 봅시다. 이걸 보러 가실 거예요, 이거? 네. 디자인은 이렇습니다. 뭐 끝. 할 말이 없어요. 되게 신기한 게 이 와중에 폴딩도 돼요. 그러니까 이 폴딩은 달리 뭐 대단한 목적이 있는 건 아니고 이걸 세우면 이 뒤에 공간이랑 여기랑 격벽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걸 내려가지고 통으로 쓰라는 거죠. 뭐 여기는 달리 뭐 사람이 앉으라거나 함께 여행을 하라거나 그런 의도라기보다 작은 손가방 정도 놓고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 단거리를 갈 경우 잠깐만 앉히거라 라는 의도가 아닐까요? 이거 하라고? 네. 이렇게 돼요. 이렇게. 야, 그러면 정말 몸을 완전 옆으로 뉘어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한 30분 가면 허리병. 재밌는 건 여기 조명도 들어와요. 끝.